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괜히 유병자라고 하니까 왠지 좀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유병자이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질병 후유장애 유병자분들 가입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입이 또 되나 봐요. 그렇죠.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유병자분들이 후유장애를 가입할 수 있기 시작한 게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이랄까? 이런 상품인데, 네. 재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유병자 있으신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질병 후유장애만큼은 정말 시장이 아무리 유병자 시장이 커졌어도 가입하기가 어려운 담보였었는데 이게 확 풀려가지고 지금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됐는데요. 이 유병자 상품을 제가 딱 이렇게 콕 집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봤는데 네. 이 유병자 후유장애 상품은 받고 또 받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상품이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무한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네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듣기만 해도 오래 사는 동안 참 내가 돈값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선 후유 장애 도대체 장애가 네. 어떻게 내 몸에 일어나야 이 장애라고 보험에서 인정을 해줄까? 이거 그쵸.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장애랑도 헷갈리셔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약관상 장애 정의를 제가 오늘 한 번만 네. 콕 집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보험회사의 약관상 장애라고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우리가 상해나 질병을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된 이후에 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 몸에 남아있는 기능 상실 아니면은 육체의 훼손 이 상태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부위라 함은 어디냐면 눈, 코, 입, 귀. 귀에 이상이 생겨서 네.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노안이 와서 시력이 상실한다든지 예. 이런 상태는 사실 노화로 인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귀가 안 들릴 수 있고 눈이 안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이가 점점 빠져서 정말 틀니를 다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후유 장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눈이 안 보여도 주고 귀가 안 들려도 주고 이가 많이 빠져도 주고 하다못해 디스크 수술을 해도 주고 무릎 관절 수술을 해도 주고 이런 정말 너무나 활용 가치가 너무나 많은 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것도 유병자가 가입할 수 네. 있는 이런 상품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재해 후유 장애는 원래 유병자분들이 됐었고 저희가 네네. 집중해 보는 부분은 이제 질병 쪽의 후유 장애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열심히 들었는데 우리가 질병은 다들 뭐 조금씩 생기는데 네. 이 질병에 걸리고 낫고 나서도 몸에 뭔가 좀 작게라도 후유증이 남으면은 네.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노화 이야기를 하셔서 음, 우리가 참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죠.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그 기간이 길어졌을까요? 네. 유병장수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무병장수만 할 수 있다면야 뭐 정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무병장수를 하고 싶겠지만 그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유병장수일 수밖에 없는데 점점 우리 좀 전에 우리 맹충호 전문가님도 얘기했지만 노령화 사회인 이 시국에 점점 우리가 사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그 살면서 유병자 기간으로 사는 기간이 6년 만에 2012년도에는 12.5세였는데요.
남자분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도에는 유병자 기간으로 사는 기간이 15.7세로 3년 이상, 3년, 오. 3.2년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불과 6년 만에 그렇죠. 이렇게 늘어났으면 앞으로 뭐 몇십 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렇겠네요. 늘어나겠죠. 점점점 더. 그 노령화 사계가 점점 되면서 그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요. 남자분보다 유병자를 사는 기간이 훨씬 더 길답니다. 뭔가 연관이 또 되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유병자 시장이 이렇게 유병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회사에서 유병자 상품을 점점 더 다양하고 아주 담보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병자 시장도 단 4년 만에 12배, 10배 이상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2배 이상의 급성장, 유병자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유병자 보험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담보도 많아지고 보장도 굉장히 좋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이런 시장도 유병자한테도 열려 있게 된 거고요. 네. 이렇게 유병자 시장이 넓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병을 생각할 때는 가족력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고혈압이면 내 자식도 고혈압이 아닐까? 아니면 엄마가 뭐 당뇨병에 걸렸다면 내 자식도 당뇨병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신데 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전화 상담을 할 때에도 저희도 꼭 가족력 여쭤보고 물어보죠. 네네.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통계 자료를 보면은 가족력에 대한 위험성이 아,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너무나 높습니다. 많이 좀 위험한가요? 그렇죠. 네. 고혈압은 그냥 건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에 비해서 2.2배나 높고요.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 위험성도 2.9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치매에 대한 위험력도 2~3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들이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을 하죠. 당뇨병에 의해서도 합병증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합병증이 발생을 하면 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몸에 후유장애가 남는데 이런 후유장애를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병자이신 분들도. 그러면은 이 후유장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좋습니다. 네네. 오래 사시는 여성분들 어쩔 수 없이 유병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뭐 2배 가까이 더 이제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유병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유병자 분들이 원래 가입이 이제 안 됐었던 질병 후유장애 실제로 유병자 분들께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유병자분들이 훨씬 더 후유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가족력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상인 비당뇨인에 비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당뇨병성 망막증, 백내장 정도는 15.9%나 높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위험률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자세히 새겨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네. 먹고 계시는 분들은 꼭 여기 새겨서 들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급성 뇌졸중 발병률도 5배나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3배에서 5배나 높고요. 말기 신부전 50.2%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절반 이상이 말기 신부전에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질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유장애 부분도 보면요.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 그러면 후유장애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50%. 한쪽 눈 실명하면. 50%요? 네, 양쪽 눈 다 실명하면 예. 100%의 후유장애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어, 휠체어나 이렇게 당뇨로 인해서 족부절단이나 이런 혈액순환이 안 돼서 족부절단을 받는다면 60% 이상의 후유장애 남기 때문에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가입을 하시면은 항상 당뇨병으로 인한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절, 뭐 혈액투석 아니면은 족부절단 이런 부분도 다 부위별로 다 내가 이런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높은 확률로 저희가 이것저것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랑 아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던 치매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후유장애에서 보험 뭐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암과 치매도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장이 다 된다. 이렇게 이것도 받을 말씀을 수가 드리는 있네요. 건데요. 우리 맹충호 전문가님이 말씀드린 이 치매에 대해서도 질병 후유장에서 담보는 되지만 이게 100%다 담보가 되는 건 아니고 생활비 쪽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치매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보너스처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암 같은 경우는 진단비를 저희가 암 진단비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암에 걸리면 위암 진단, 그 암 진단비가 전체적으로 다 진단비 3천을 가지고 계시면 3천을 딱 받고 진단비가 다른 암에 없어지죠. 걸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 후유 장애는 굉장히 신기한 게 위암에 걸려서 위를 절제를 했어요. 그럼 5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질병 후유자를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은 50%를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위암에 걸렸다가 전이가 돼가지고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간을 절제를 하셨어요. 그러면 암 진단비는 한 번 받으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 질병 후유 장애에서는 암을 절제하면 또 5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가입한 금액의 50%를 또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와, 보너스로 받았는데 그렇죠. 이게 보너스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방송 보시는 유병자분들이 오늘 소개해 주신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드디어 만약에 가입을 하셨으면은 몸 전체를 통틀어서 살아가는 동안 그 받고 또 받는다는 거 어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받을지 질병 후유장애를 지금 맥시멈 가장 크게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유병자는 3천만 원까지가 최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천만 원 가입하신 기준으로 해서 각 부위별로 보험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 표를 딱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빼곡합니다. 어쨌든 빼곡하죠. 이렇게 많이 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치매에 걸렸을 때도 약간의 치매, 시대화척도 이점에도 40%의 후유장애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입하시면은 40% 1,200만 원이시죠. 그럼 기존에 있는 치매보험에 생활비 매달 받으시는 거 가입하시고 추가로 또 1,200만 원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암에 걸렸을 때 한쪽 폐를 절단을 하면 3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30%가 3천에 30% 900만 원 받으셔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또 위로 전이가 되거나 간으로 전이가 돼서 절제를 했다. 그러면 50%씩 또 위에도 50%, 간에도 50%, 췌장에도 50%, 뭐 난소 난관, 아니 난소 절제를 했다. 그럼 난소 절제를 한 거에도 30%. 요렇게 3천만 원 곱하기 프로테지를 곱해서 이렇게 기간마다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각각 곱해서 이렇게 다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자,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었던 보장이랑 드디어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출시한 보험이랑 보험료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원래 질병후유장애 보험이라는 게 네.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에 안 그래도 좀 비싸다고 알고 그렇죠. 있어서요. 건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가입하기가 되게 네.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이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비쌌으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못 드리셨을 텐데 네. 보험료는 과연 얼마일까? 보험료를 딱 보면요. 이게 한 가지 또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질병 후유장애가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딱 한 군데밖에 아직은 안 나와가지고 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저 비사는 건강하신 분들 상대로 질병 후유장애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교하려고 이렇게 비교표를 가져온 거고요. A사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는 20년마다 갱신, 20년 동안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안 오르고. 그런데 이렇게 유병자이면서 질병 후유장애에 필요하신 연령층은 보통 50대, 60대, 70대 분들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갱신이라는 게 크게 과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담보 내용을 보면은 단순합니다. 재해 후유장애 3천만 원 가입하시고요.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인데 요거는 3천만 원까지는 5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2천만 원까지는 6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남자 보험료 보이시나요? 11,700원? 와, 지금 유병자 분들이 10,000원대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리고 여자분도 굉장히 아까 치매보험 여자분 굉장히 보험료 비쌀 거다라고 예시가 말씀을 미리 네. 하셨었잖아요. 사실은 여자 같은 경우 60세가 넘으시면 이 질병 후유 장애로 치매를 조금 더 보완하시면 굉장히 이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60세 이상 돼도 21,500원이면 이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생각한 것보다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서 네. 또 다른 의미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네. 가입의 조건은 건강체랑 유병자랑 어떻게 다를까요? 가입 조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A사는 유병자가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B사는 딱히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건강체만 가입하실 네. 수가 있어서. 그런데 건강체하고 우리 유병자하고의 차이점을 보시라고 제가 표는 띄워드릴 텐데요. A사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이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20년보다 갱신 상품이기도 하지만 유병자일 수 있는 확률이 50대 이상 되시면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45세 이상부터 80세까지 가입하는 연령도 굉장히 길죠. 80세까지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유병자 가입 가능하고요. 갱신 주기는 10년짜리도 있고요. 20년짜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80세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뭐 10년 갱신짜리 하셔도 저는 충분히 보험료 대비 효과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장 기간은 갱신은 기본으로 되지만 보장기간 100세까지 준비 가능하시고요. 최저 가입 금액이 근데 2만 원이라 아까 10,000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11,700원짜리를 설계 받으신 분들은 그 안에 다른 담보들도 있습니다. 상해 수술이나 질병 수술이나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더 보완하셔서 보험료 2만 원에 맞춰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와. 굉장히 사고 부위도 네. 부위별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가치 높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게 정말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 딱 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한 곳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의 선물 같은 보험 없을 거고요. 이거는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병료에 걸렸어도 암에 걸렸어도 치매에 걸렸어도 보너스처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내가 혈압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이러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